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며 지역사회에 신속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12조 원이 투입되는 진해 연도 부근 제2신항의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는 2022년 공사가 시작돼 2040년 완공될 예정인데 경남이 다양한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입니다. 창원과 하동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무료 검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무려 18년을 끌어온 김해 신공항 논란이 오늘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반대해온 김해와 거제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경남 여권에서는 잇따라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가덕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된 지 4년여 만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새 입지에 대한 언급에 신중을 기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백지화에 가까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가덕 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가 물류 허브에 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속히 더 늦지 않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에 반대해왔던 김해 지역 주민들도 안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400개씩 이상 이래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소음도 소리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복합적인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김해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김해시와 시민단체는 검증위의 결론에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 대책이 없어 아쉬워했습니다. 소음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거제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검증위 결론을 토대로 가덕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최고기관의 평가를 뒤집고 영남 주민의 염원을 삼켰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에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오는 2022년 부산항 신항 서쪽에 착공 예정인 두 번째 신항의 명칭이 진해 신항으로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일자리 공급과 배후 물류기지 건설 등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경남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신항의 서쪽, 진해 연도 부근에 들어설 두 번째 신항. 12조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착공해 2040년 완공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25,000 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21선석의 세계적인 항만이 건설됩니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 항만의 명칭은 진해 신항. 부산항 산하 4개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 지역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과거 부산항 신항 명칭 확정 시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했던 도민들의 아쉬움과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항만 명칭 갈등은 20년 전 계획 당시부터 시작됐습니다. 15년 전에는 마산운동장에서 3만 명이 참가한 경남도민 권기대회를 열고 진해신항 명칭을 요구했지만 부산항 신항으로 결정됐습니다. 진해신항의 명칭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경남이 주도권을 갖고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해 신항의 고정 근로자 4,200명의 노무 공급권을 경남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역된 컨테이너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기업 수는 50곳, 추가 일자리 2,500개가 생깁니다. 8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 물류단지 조성에도 경남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단지 확보 가능성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배후물류단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경남의 해양 건설업계에는 최대 5조 원이 풀려 침체한 경남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7명입니다. 진주에서는 한 대학 강사가, 하동에서는 중학생이, 또 창원에서는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도 학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하동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경상남도는 일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무료 검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와 진주보건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창원 거주 40대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강사의 50대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한국국제대와 진주보건대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등 접촉자 17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의 웅동초등학교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에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를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학교는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동의 중앙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2명이 확진돼 160명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해시 거주 50대 남성도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사천 집단 발병 관련으로 지난 10일 나온 확진자의 배우자로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7명 가운데 5명의 최초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접촉이 없어도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침과 발열이 나면 동네 병원에 검사 의뢰서를 받아 병원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누적 확진자는 394명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환경 영향 평가. 하지만 이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사업의 면죄부가 되는 문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거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부 관광단지 사업에서도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논란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내는 거제도. 이 가운데도 남부 지역은 자연휴양지로 인기입니다. 거제시가 남부 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해 관광단지 개발에 나선 이유입니다. 축구장 450개 면적에 2028년까지 4천억 원이 투입돼 골프장과 호텔, 콘도, 쇼핑몰이 들어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약 한 연간 한 200만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총 생산 유발 효과로서 연간 한 3,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남부 관광단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식생보전 등급이 대부분 3등급에 평균 경사도는 22.4도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고시에서 40% 넘는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조사돼 보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조사 의혹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탈색조와 외줄 달팽이 같은 멸종 위기종을 식생조사에서 일부러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멸종위기종이라든지
그 수풀의 식생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죠. 한 20여 종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중에 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됐죠. 굉장히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가 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되풀이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가 한 해 단거리 항공기 100대를 정비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 30대에서 3배 이상 많은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천의 항공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지은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의 민항기 정비동입니다. 300억 원을 들인 이 건물은 면적 16,000여 제곱미터, 최고 높이 29.2m 규모입니다. B737과 A320 등 단거리 항공기 4대 또는 B787과 A350 등 장거리 항공기 2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민항기 정비동은 1년에 단거리 항공기 100대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항공기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수용과 민항기를 같이 정비해 한 해 최대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이 민항기 30대. 새 민항기 정비동이 마련되면서 정비 능력도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캠스는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 사천 중심의 항공정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LCC 물량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공정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이가 군수와 항공기 개발 생산을 했다고 그러면 민수 분야를 캠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크고, 두 번째는 사천에서 항공 MRO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사천시가 우려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도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더하게 됐습니다. 또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 전문단지인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천에서 이와 같은 본격적인 대형 민항기까지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와 같이 경쟁적으로 뛰어든다면 국력의 분산일 뿐만 아니라 MRO 산업 자체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항공업계의 침체에도 올해 전년도 매출액 61억 원에 2배가 넘는 140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캠스. 오는 2023년에 준공될 용당 일반산단과 함께 지역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때 경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시험장 1곳과 자가격리자 시험장 10곳이 설치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또 자가격리자는 전담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당일 발열이나 기침 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남의 수능 응시생은 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400여 명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시험장은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습니다.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가 오늘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경남과 부산, 울산 경찰청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는 동남권의 경계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인 검거와 가출, 실종자 수색에 담당 지역을 넘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자치단체가 경찰권 일부를 갖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경찰청 사이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안민터널 안에서 진해 방향으로 가던 오토바이가 터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7살 A군과 그 뒤에 타고 있던 17살 B군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창원시의 재정특례 교부세 지원 기간이 5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창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4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2010년 3개시가 통합된 뒤 올해까지 1,460억 원의 재정특례 교부세를 지원받아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LH 본사 대강당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부부 15쌍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도경환, 김보민 아나운서의 진행과 변창흠 LH 사장의 주례로 15쌍의 부부들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번째 열린 행복한 동행 결혼식은 지금까지 243쌍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했습니다. 진주 희망교와 중림숲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진주 내동면과 평거동을 연결하는 희망교 옆면에 LED 라인 조명 460여 개와 투광 등이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